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소울 어벤져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Soul Avengers.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책사님들을 모시고 인생과 소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호기심 소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는 당신은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야. 야, 왠지 힐링 캠프 같아.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꿈을 이루셨습니까? 네, 꿈을 이뤘습니다. 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니. 저는 한의학을 깨닫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지금 되게 겸허해졌어요. 왜 효준이 이런 말 할 줄 몰랐나? 네네네. 뭐늘 에로에로한가 나는? 네네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86학번이니까 86년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책을 사면 항상 그 책 겉에다가 쓴 글이 있어요. 길도. 아, 전 독으로 들었어요. 독이 아니라 독은 독설이 있는 거고 네, 또는 볼관자 또는 깨달을 각자. 그 관 각은 한의학은요 계단 없는 계단을 가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세미나가 정확하게 있거나 어떤 텍스트를 완료하거나 그러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에게 이류관지 하나로 관통하라는 그 관하고도 일맥상통하기도 하고요. 관이라는 건 관과 찰은 달라요. 관은 통찰을 하는 걸 관이라고 그러고 찰은 살피는 걸 찰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이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동의보감 같이 집대성한 책들의 송원명 의사들의 여러 가지 이 이론들이 음양 이론도 다 베이스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접시가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네. 사주명리학도요. 그 시기적으로 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똑같은 단어인데 해석하는 베이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읽지 않으면은 정말 허공에서 계속 헤매다 끝나요. 그래서 한의학을 굉장히 답답해서 되게 좌절하다가 소름이 끼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에 어느 순간 내 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을 읽건 본초감을 어떤 한의학 서적을 읽어도 내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10년이 지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동의보감을 보면 지금 21세기에 맞게 허준의 저서를 혀준이 해석하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하냐? 도를 추구해서 나의 관점이 생겼고 나 나름의 각이 생겨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이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것 또한 오늘 길이 남을 이야기였어요. 꿈을 이루었냐고 물어봤을 때 이루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게 가능한 게 저는 구체적으로 제 꿈이 있었고요. 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했고요. 예. 그리고 결과물이 구체적일 때 나는 꿈을 이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핵심 내용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구체적으로 꿔야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냥 나는 잘 살아야지라는 꿈은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 제일 싫어요. 너무 감정을 순간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엎어주시면. 그 마스터 정은 꿈이 뭐예요? 저는 아직 꿈을 못 이루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꿈을 저는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라고 했을 때 결혼 아니었나요? 그림이라고 했을 때 결혼 채워졌고 아이도 채워졌고 했는데 마지막 퍼즐 하나가 지금 안 채워졌는데 어떤 100억 부자? 맞습니다. 저는 제 꿈이 100억 부자예요. 그래서 왜요? 그냥 그 단어 100억 이거면 저 사람 열심히 살았네. 저는 사실 100억이 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막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뭐 어떤 취미도 없고 돈 쓸 일이 없어요. 크게. 근데 그 100억이라는 제가 좀 추상적인 꿈을 꿨는데 어느 날 효준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100억이 통장에 있으면 그게 100억 부자가 아니다. 왜냐면 그 돈 쓰다 보면은 우선 세금으로 50% 뜯기고 할 게 없다. 그래서 규정을 해주셨는데 100억 부자는 안정적인 100억 부자는 월에 1억 정도의 수익이 나고 그게 내 꿈인데.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구조가 있으면 그게 100억 부자다. 이따가 저거 알려주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목표로 꿈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접시의 꿈은 뭡니까? 저는 1차는 이뤘다고 봐요. 꿈은 완전히 하나는 이뤘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꿈은 저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값어치를 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예 같은 거죠. 이제 부모한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갚아야 될 값어치가 있고,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갚으면 내가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독립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충분히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자식을 낳고 또 하니까 또 우리의 노예가 생긴 거잖아. 그럼 자식들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내가 어떤 값어치를 했느냐를 따졌을 때 일단 그거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버는 거죠. 그만큼의 부모의 능력을 노예도 벗어났고 자녀의 노예도 벗어났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예쁘다. 뭐 학비를 대거나 아이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거기에 대한 내가 뭐 돈이라고 하죠. 값어치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은 값어치를 따질 때 거의 돈으로 많이 따지니까 돈은 일단은 내가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주나 이런 동양 우화학이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 다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하고 싶은 거에서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값어치가 나와서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뭐 아주 행복하죠, 그거에 대해서. 내공도 이루셨잖아요. 내공.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흥미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사실 접시의 가장 뛰어난 점은 문물을 겸비한 거예요. 저분은 장사도 해봤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 맞아, 사업도 맞아. 해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난장판에서 싸워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5가지 학문을 또 추구해서 자기 나름의 일가를 이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이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영성에 대한 좋은 티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리 잘하지. 네. 감사하죠. 근데 우리 제가 오늘 이제 왜 이렇게 훈훈해지죠? 마지막 방송 같아. 워낙 얇다 보니까. Summer of Jokes. 자, 우리 늘 침묵을 지키고 있는 블랙홀. 블랙홀님. 좀 부끄러운데 조금씩 이제 알아간다. 저 그거 그러니까 꿈을 알려면요, 내가 뭘 좋아하거나 뭘 추구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알려고 점성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점성학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좋아 완전 좋아. 지금 다 습득했잖아. 이거를 다 습득했어. 저 효준 스타일인데. 네. 태양하고 달하고 어센던트 상승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영하고 혼하고 육체예요. 예. 그러면은 점성학에서 그거에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게 보는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떤 기회나 어떤 행운, 성공의 어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파트 오브 포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지점이냐면 영하고 혼을 현실로 구현하는 포인트예요. 우와 이것도 인사이트다. 예, 우리는 영하고 혼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걸 현실로 구현한 그 지점이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이 점성학에서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제가 뭘 추구하나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나라는 존재가 빛나는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명해지는 거. 명예. 셀럽. 유명해지고 셀럽이 되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되게 행복하고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즐겁게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안지 별로 안 됐어요. 한 1, 2년 됐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추구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제가 이제 블랙홀 선생님을 한 1년 반 전에 만났을 때는 저는 그냥 소소하게 개인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정반대를 깨달으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원래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쉽지는 않네요. 보통 그 사주를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꿈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주를 보면 계절이 4계절이 있거든요. 나도 저게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30년씩 계절이 바뀐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꿈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제가 다. 지금 딱 그 시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30년이 한 번 갔을 때 봄이었을 때 꿈은 다르고 여름이었을 때 꿈이 다르고 가을이었을 때 꿈이 다르고 겨울이었을 때 꿈이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이제
봄에 때 생각을 하고 가을 겨울을 마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었을 때는 봄을 이루려고 최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또 계절이 바뀌면 또 다시 꿈을 꾸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운이 좋은 사람인데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꿈이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기도 다르고 하지만 30년은 똑같이 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30년을 갖다가 되게 빨리 이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내 성과를 꿈을 완전히 이루는데 이걸 꿈을 못 이루고 30년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착각을 해요. 옛날에 꿈을 자꾸만 한마디로 여름 옷을 맞아. 입고 가을에다가 자꾸 맞추니까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럴 때는 그전 꿈은 반드시 포기를 하고 다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꿈을 좀 빨리 이룰 거다라는 그 철부지란 말 있잖아요. 철이 계절이고 부지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계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철부지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봄운인지 여름운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옷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겠네. 철부지몽. 계절을 알지 못하는데 그 꿈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철부지몽. 참 오늘 굉장히 와닿는 느낌이고 이 주제 사실은 3요소가 있잖아요. 꿈, 목표, 소망이 있어요. 네. 제가 좀 이걸 한번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봐요. 네. 소망은 위시예요, 위시. 디자이어랑 욕망과 좀 다릅니다. 네. 위시는 뭐냐? 스타트 라인이에요, 스타트. 그래, 내가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거야. 그게 맞든 틀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망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꿈은 뭐냐면 원동력이에요. 그 꿈, 야 이러면 좋겠다, 막연해요. 하지만 거기서 내가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목표인데 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피라미드 다 벽돌 하나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비달. 또 비유의 달인으로. 그러니까 철리기 한 거는 이런 흔한 소리는 아니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피라미드, 벽돌 하나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벽돌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어떻게 쌓을 거냐, 몇 개가 필요하냐, 어떤 설계가 필요하냐,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냐, 이런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내 혼과 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꿈, 목표, 소망을 한번 여러분이 일치시키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도전할 수 있는 그 파트가 여기서 생기지 않을까라고 한번 정리해봤어요. 좋네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소울 어벤져스!